네,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가 지배종으로 올라선 가운데 절반 가까운 24개 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 이상 늘었습니다. 네, 올림픽을 앞둔 일본에서 신규 확진자가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해외 상황을 주시를 해야 될 텐데 알파 변이를 누르고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 인도발 델타 변이가 감염 확산을 이끄는 지배종이 됐습니다. 때문에 신규 확진자가 상당히 늘고 있다면서요? 네, 미국 전역의 절반에 가까운 24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CNN은 50개 주 가운데 24개 주에서 지난주 신규 확진자가 최소 10%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월 대확산이 정점에 달한 뒤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신규 확진자는 감소세를 이어왔는데 이런 흐름이 달라진 겁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달 20일에서 이달 3일까지 신규 확진자 중 절반이 넘는 52%가 델타 변이 감염자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달 6일에서 19일까지 델타 변이 비중이 30%였던 것에서 크게 상승한 겁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델타 변이는 전파력이 2배에 달해 확산을 멈추게 할 도구는 백신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접종 속도는 점점 둔화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접종을 다 마친 사람은 그 비율이 전체 인구의 48%로 아직 절반이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55%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의약품 당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사용 승인을 받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현재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정식 사용이 아닌 긴급 사용 승인이 난 상태인데 정식 사용 승인이 이뤄지면 백신의 안전성과 또 효능과 관련된 의구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전 백악관 선임 고문인 앤디 슬라빗은 화이자 백신의 정식 승인이 이르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학계에서는 감염 확산으로 델타 변이 외에 다른 변이들이 출현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미국에서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가을에 대유행이 일어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요? 네, 이런 전망은 세계보건기구 WHO 안에서도 나왔습니다. 미국이 매우 위험한 가을로 향하고 있다는 전망인데요. 미국에서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가을에 대유행이 일어나 특정 지역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와 거리 두기가 다시 도입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장은 백신 접종과 여름철 더운 날씨 때문에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미국에서도 가을에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미국에서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5,000명으로 대유행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델타 변이 감염자로 확인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미 동남부와 중서부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률이 30% 미만인 카운티가 1,000곳이어서 해당 지역에서 변이가 더 유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몇 주에 하나씩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 앞으로 2년에서 3년은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감염병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도 접종률이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미시시피와 같은 주에서는 접종 완료자도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유럽으로 가볼까 하는데요. 유럽도 상황 비슷합니다. 유럽은 근데 이번 달 1일부터 유럽 그 휴가철에 맞춰서 코로나19 증명서 시행에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뭐 증명서라는 게 백신을 맞았다거나 이 코로나 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분들에 한해서 이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그 증명서인 것인데, 근데 프랑스는 다른 나라로 휴가 떠나는 거를 이제 정부가 제지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프랑스 정부가 델타 변이 확산을 우려하면서 자국민들에게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떠나는 휴가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으니 조심해야 한다며 강화된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이미
포르투갈발 입국을 막고 있으며 자국민이나 거주자인 경우 2주 격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유럽에서 키프로스 다음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합니다. 스페인의 카탈루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다시 도입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포르투갈 인구의 약 절반이 야간 통금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프랑스는 델타 변이가 지난주만 해도 감염의 20%였는데 이제 40%를 차지할 정도로 퍼졌습니다. 프랑스 신규 확진자의 일주일 평균치는 4월 중순까지 4만 2천 명이 넘었다가 6월 말에는 1,800명까지 줄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델타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일상 복귀의 길을 덕한 영국에서는 백신을 모두 맞은 이들이 귀국할 때 자가격리를 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2주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소식도 살펴볼 텐데요. 도쿄올림픽이 결국에는 관람객이 없는 무관중 형태로 치르게 됐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심각하다는 뜻이겠죠. 네, 일본의 신규 확진자가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8일 하루 일본의 신규 확진자는 2,200여 명으로 이틀째 2,000명을 넘었습니다. 가나가와 지바 등 수도권 3개 광역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600여 명으로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 4개 지역이 전체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전파력이 한층 강한 델타 변이가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에서 확산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 지역의 올림픽 기간을 포함해서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4번째 긴급 사태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의 도쿄 올림픽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던 백악관이 아직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도쿄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바이든 여사가 미 대표단을 이끄는 방안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여사의 참석 여부를 아직 결정짓지 못한 건 최근 들어 일본에서 코로나19가 급증한 데 따른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동남아에서는 인도네시아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신규 확진자 폭증 양상인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그 유행이 지난 가짜 뉴스잖아요. 구충제가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 이런 소문이 인도네시아에 돌면서 사재기 열풍이 일고 있다고요. 네, 사재기 열풍이 불면서 좀 혼란스러운 그런 양상인데요. 네. 인도네시아에서 8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3만 8천 명을 넘어서면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달부터 델타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병상과 치료제, 의료용 산소가 많이 부족한데 구충제 이버맥틴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의약품과 산소통을 사재기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지만 패닉 바잉, 공황 매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 등 인플루언서가 구충제를 먹고 코로나에서 회복됐다는 게시물을 SNS에 잇따라 올리면서 약국마다 이 약을 찾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향해서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최대 1000%까지 오른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며 거래를 중단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할 때까지 이버맥틴을 임상시험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 시간 통해서 전해드렸던 IT 현직 대통령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용의자들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IT 대통령이 암살된 후 이틀 동안 모두 6명의 용의자가 검거가 됐습니다. 암살에 관여한 인원은 모두 26명이요. 체포된 용의자 중엔 미국 시민권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 경찰은 체포된 이들 외에 교정 과정에서 7명의 용의자가 사살됐다면서 암살을 지휘한 주동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용의자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체포된 이들 중에 미국 시민권자가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용의자 중 2명이 IT계 미국인이며 이 중 1명은 과거 IT 주재 캐나다 대사관에서 경호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IT 정부는 암살범들이 IT 공용어가 아닌 스페인어와 영어를 쓰고 있었다며 고도로 훈련받은 외국 용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체포 용의자 중 미시민권자 포함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